이제 워낙에 처음이니까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마치고 나면 또 뭐 간단하게 이야기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뭐 가르치고 뭐 배우는 사람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동료의식이 막 느끼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쪽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아직 학교 현장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왠지 이쪽에는 좀 뭔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좀 쏠리는 게 있어가지고 알게 된 거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뛰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친구같이 아니면 좀 동료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뭐 배우고 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 95년도에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정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원래는 석사를 받으면서 바로 이제 그 연구소 쪽을 할까 했다가 연구소 쪽이 너무 외롭고 저하고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2년 반 동안을 그 실험실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적성이 아니다. 그래서 막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고 하는 교직에 맞겠다 싶었는데, 마침 교직 자격증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어요.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7년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정교사 그 생활을 했었고요. 그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너무 즐겁게 했어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교사한테는 교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학부형 입장에서는 좀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학부형이 입장이 되니까 또 학교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긴 하던데, 그 생활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좀 공부를 더 하게 됐고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바빴겠죠. 가르치면서 또 학생들 수능 가르치면서 또 그때 방송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교육방송만 7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강 쪽이나 동영상 강의 쪽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때 95년도 교사 생활 시작하면서 바로 인강 쪽에 제가 눈을 돌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미디어 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더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교육방송 쪽에서도 강의를 하게 됐어요. 또 그렇게 경력이 쌓이니까 이 수능 출제 본부에서도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제 본부 서울시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수능 출제 본부에 몇 해 들어가서 또 좀 공부도 하고 활약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다른 문제 출제들보다 이 수능 시장의 문제 출제는 보는 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매섭거든요. 근데 할 만한 가치는 좀 있었어요. 한 달 반 동안. 그래서 수능 출제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지필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제 이름 치면은 참고서가 시중에 수험생들 시험 그 참고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교재 외에 또 이제 다른 대중과학서를 또 집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재원 때문에, 남편이 이제 주재원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2007년부터 3년 동안 경력이 단절이 된 거죠.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대중과학서를 집필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잘 나와서 뭐 권장도서로도 나오고 있고, 2010년 돌아와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 때 제일 싫은 게 그거더라고요. 야자하는 거, 야자 감독. 이제 그 강남 쪽은 야자를 지금 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직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야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자 감독이 너무 힘들고, 어쨌든 이제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각 대학에서 일반화학, 그다음에 미트피트 관련된 기초의학 가르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메가 MD에서 그 유기화학 특강을 마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기화학하고 분석화학, 또 뭐 생활 속의 화학, 뭐 각종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석사 때는 이제 물리학 강의를 했어요. 물리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메커니즘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유일하게 남은 고등학교 제가 강의할 때 유일하게 한 장 딱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 앞에 선생님도 이런 사진 하나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찍은 게 아니고 제가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연출된 사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사가 학생을 등지고 이렇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판사가.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 카메라맨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하나 남아있는 사진이에요. 정말 팔팔할 때, 20대 때
막 저 30대 초반에 막 그 정말 학생들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시기에 이제 강의했던 시절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나이 들면서 엄마가 되고 또 한 경력이 얼마 쌓이면서 학교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 시기에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또 다른 나이대의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전공적인 부분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그 더 깊은 얘기, 어떻게 보면 더 진지한 얘기들, 진솔한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뭐 각종 이제 강좌들에 관련된 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키려고 이제 넣었고요. 참 열심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공 임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사실은 올해 알 건 아니고요. 작년 한 중반 넘어서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왠지 좀 짠하고 찡하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다시 나면서 이걸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시험 보는 그런 강좌들하고는 뭐가 다를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과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기는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분명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보고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이제 과목이 네 과목이 되는 거죠. 이 과목에 대한 난이도 제가 이제 차츰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서운할 정도로 난이도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저도 이제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석화학 강의를 하거나 물리화학 강의를 할 때 있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 그리고 그 과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춰서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이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실상 굉장히 빼먹는 부분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 간호학과다. 그럼 간호학과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무기화학이라든지 이제 물리학 부분도 각 대학에서 어느 정도 어느 커리큘럼에 맞춰서 얼마만큼씩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적합한지에 대해서 나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챕터들이 그냥 스킵이 된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이게 나온다는 거. 그렇다면 시험의 난이도가 그리 어려우냐? 사실 제가 이제 미트비트 시험 대비하는 학생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그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강의도 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닌데요. 뭐냐면 출제 방식이 좀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강사들 또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2시간 찾아야 될 부분들을 미리 좀 찾아오셔가지고 강의를 여기서 쏟아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시간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공부를 못하지는 않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미 정보들이 다 있고 유튜브 찾으면 되고요. 웬만한 인강에 보면 관련된 강의들이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강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들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내가 이거 들었다 할지언정 그 정말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려고 하는 그 커리는 딱 있어요. 그 학습 목표라는 거 있잖아요.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게 문항을 내고 있는데 그 문항은 정규 과정들 각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는 각각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학에서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간섭하진 않아요. 대학 자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의 스타일은 좀 이래요. 약간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화학 부분은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만 충실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문항을 풀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외를 하신다든지 뭐 어디 학원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해보셨다면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 교과는 다른 교과하고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수학적인 방법의 어떤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론을 많이 집어넣고 너네들 이론이 잘 돼야 문제 풀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4가지 영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유기화학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요. 나머지는 직접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개념 간단하게 알려주고 그 개념에 맞는 내용들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항이 굉장히 2번 꼬고 3번 꼬고 어려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과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시간을 좀 절약을 하고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문항풀이가 좀 많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실러버스 짤 때 뭐 3, 4월은 기초고 뭐 심하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 사이사이에 전부 다 이론 플러스 문항풀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론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문항을 푸는데 그 이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항 풀이가 그렇게 돼 있고요. 혹시 그 임용시험을 조금 오랫동안 많이 준비를 하셨다 뭐 그렇다면은 정말 파란만장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여러 번 바뀌었죠. 주관식으로 바뀌었다가 객관식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시험의 스타일이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뀌었을까? 객관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식은 학문항이지만 객관식에 들어있는 그 1, 2, 3, 4, 5 보기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뚝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웬만큼 뭐 가감점을 하고 뭐 감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부분 점수를 준다든지 하는데 채점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평가 하는데도 유리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문항. 근데 이제 너무 주관식으로만 가게 되면은 사실 채점하는 교수님 따로 계시다고는 하지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형태로 좀 나눈 것 같고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입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에 풀었던 그 스타일에 왜 단답형 있잖아요. 그죠? 껴넣기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항에 여기 이제 제가 문항만 찍어놨는데요. 몰수를 쓰시오. 계산 간단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써주는 거. 그러면 몰수 쓰시오에 여기 이제 정답 몇몇 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항을 풀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문항 한 문항 정도 이제 기술을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하고 논술형은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크게 뭐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그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스타일이잖아요. 이 스타일이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서 조금 더 길게 해서 메커니즘을 제시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 유기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메커니즘을 뭐다 반응물 생성물 딱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조금 2-3줄 정도 길게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메커니즘 제시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근데 어디까지 쓰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쯤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논리정연한 그 답안을 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논리성을 갖춰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설득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좀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빈칸을 하나도 모르겠다 해서 빈칸을 두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빈칸을 두고 나오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정답에서 조금 벗어나는 아주 그냥 찜찜한 느낌이 난다 할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이렇게 막 접근을 하고 계속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고 그 채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필요해요. 내가 정답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유기물리 뭐 이런 관련된 기출문항을 조금 풀어보겠지만 기출문항을 풀면서 정답에 과연 딱 맞는 그런 정답을 낸 사람이 몇 %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리까리하게 문제가 나와요. 이게 결코 만만한 문제가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 아까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답이 아닐지언정 끝까지 설득을 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TV는 잘 안 보는데 요즘 K-팝 스타
인가요? 그 뭐 거기에 나오는 지난주 거 보니까 너무 그리 노래는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마지막 무대다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빠득빠득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전달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만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기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논리 형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유기, 물리, 무기, 분석 요 네 가지 유형으로 제가 이제 기출문항을 좀 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참고만 하시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요러 하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1, 2월 달쯤에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좀 다니셨다면 아니면 뭐 데모 버전으로 좀 봤다면 이미 들은 바 있는 그런 유사한 내용들일 거예요. 뭐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대략 이제 뭐 요러한 반응들과 내용들이 뭐 요런 해에 나왔다 하는데 유기화학 교재를 보면 맨 앞에 구조와 결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조금 진행되면은 산염기, 뭐 공명 나오고, 또 입체화학 나오고, 뭐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알켄, 알카인 뭐 관련된 거, 특히 반응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유기 합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이 유기화학 부분은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좀 기본적인 짜잘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퍼즐의 한 패라고 보면 돼. 한 조각. 그 조각들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외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그 외울 부분들을 까딱 실수하게 되면 요번 기출문제도 보니까 끝까지 안 풀고 좀 적당히 풀다가 이제 뭐 감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끝까지 꼼꼼하게 푸느냐의 싸움인데 그 패드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화학의 성향 자체가 한 문제를 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패 조각이 굉장히 퍼즐 조각 같이 작기 때문에. 그럼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대충 어떤 유형일까요? 전체 그림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단원의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앞단원, 뒷단원 다 섞어가지고 패키지로 통합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아요. 유기화학에서는 그게 잘 돼요. 상당히. 그래서 문항을 아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유기화학 내용은 문항을 아낄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 문항에 한 챕터 내지는 두 챕터를 한꺼번에 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굉장히 연결이 끈끈하게 되어 있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깊이 있게 뭐 좀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유기 분광학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물리에서도 분광학 부분이 나오고 뭐 분석에서도 분광학 부분이 나오고 좀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들은 시험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출제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유기분광학 같은 부분들은 대학에서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석사 때만 해도 저는 물리 쪽이었지만 이 기기나 유기 분석하시는 분들, 그 방에 있는 분들은 맨날 하는 게 이 분석기 돌려가지고 스펙트럼 나오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나오는 거 피크 보고 피크 조사해서 얘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학은 누군지를 밝히는 거고 화학을 잘하는 사람은 탐정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지 이걸 잘 찾는 거. 그리고 모든 문항을 한 문항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얘를 밝히는 거예요. 얘가 누구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잘 밝히면 되는데 분광학 쪽이나 유기에서 뭐 UV, IR 뭐 같은 거 관련된 거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얘 누구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크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요. 각 대학 실험실 방에서. 그리고 그 전공하는 학생들은 그 피크만 보면 얘 누구 이렇게 읽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피크 섞어놓고 얘가 누구인지, 얘가 어떤 애들인지.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 이제 보시면 무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피크 선정해 놓고 그래프 만들어 놓고 얘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세요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메커니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물리화학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물리화학 부분에 보면은 이제 크게
고체 나오고 액체, 기체 상태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 하면 아무래도 양자, 역학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 양자화학에 관련된 내용이 어려워요. 분광학이 나왔죠. 앞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연력학이라든지 화학 평형에 관련된 부분들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 앞에서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사용하는 교재, 유기 같은 교재는 보통 3가지 교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맥머리하고 스미스하고 그다음에 브라운 교재를 이렇게 섞어서 보고 있고, 모든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그 자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믹싱이 돼가지고 나가고 있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이번 문제에서도 보면 맥머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브라운에는 나와 있는 문항들이 우리 기출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공책을 이것저것 다 볼 여력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매 시간 이제 교재가 준비가 돼서 나가요. 그 교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물리학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리학은 이제 과거에는 아트킨스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요즘은 뭐 이공학도들 학생들을 위해서 창 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먼드 창 교재를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참고해서 여기서 빠진 부분들은 여기서 조합을 해서 문항이 나가고 있어요. 물리학 부분은 내가 뭐 석사 때 물리학을 좀 공부를 했다 그랬지만 뭐 2년 잠깐 공부했는데 깊이 있게 그 박사 학위로 받은 건 아니고 석사 때 했으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화학과 학생인가 수학과 학생인가. 근데 그 굉장히 그 수학적인 부분들을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특히 물리나 무기 같은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그래요. 근데 그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중국어, 영어 마찬가지죠.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리가 많이 들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좀 거부감도 들어요. 심하게는 어렵고 극복 못할 것 같은 높은 활성화 에너지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수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물리학 부분에서는 그 수학적인 언어를 이렇게 전체적인 풀이 과정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좀 이용을 하라고 유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학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전개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와 있는 식들,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이해하는 부분들 쪽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문항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래서 이제 물리학 부분은 교재에 있는 그 연습 문제, 예제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내가 공부를 하겠다면 인강을 보면서도 계속 문제풀이 연습장 갖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면 잘 공부가 안 되고요. 쓰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저는 이제 슬라이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과학 과목은 저는 절대로 판서해가지고 내용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지잖아요. 보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동영상이에요. 시뮬레이션 돌아가는 거.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촬영도 되고 있고 공개 강좌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학교에서는 괜찮아요. 저는 학교에서는 동영상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직접 만져보고 돌려보고, 근데 그게 안 되는 한은 사진이나 이런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비슷한 정말로 접근 가능한 그런 유형의 모형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존경하는 그 선생님들, 그 교수님들 설명 많이 들어보지만 간단한데 왜 저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시나 보면 결국은 판서 때문에 그래요. 입체적인 걸 자꾸 평면으로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보려고 하고, 유기학 같을 때는 좀 유치할 정도로 모형을 많이 보라고 제가 강조를 해요. 정 밑하는 학생한테도 제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무차로 가져와.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면 돼. 그거 한 번만 하면 이 입체 구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어져. 그러니까 게으름 떨지 말고 만들어 보자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만큼의 좀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무기화학하고 그 물리화학은 보면요. 무기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타르 교재를 좀 많이 써요. 왜냐면 각 대학에서 타르 교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타르나 휴이 교재를 좀 많이 보는데, 두 개 이제 같이 섞어서 물론 이제 활용을 하고는 있어요. 시험지를 딱 막상 보면 이게 물리 문제인가? 무기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어디에다 얘를 분배해서 놓지? 왜냐하면 이제 기출문항 분석을 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얼핏 봐서는 이게 물리 쪽인지 무기 쪽인지 막 헷갈릴 정도의 굉장히 비슷한 그런 문항들이 많아요.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네 과목을 같이 하다 보면 여기서 겹치고 여기서 겹치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기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나 결합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가 뭐 피트 하는 학생들 아닌 이상, 피트는 그거 안 하면 딴 데서 들을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임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과목 다 들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유기학 부분에서는 좀 빼요. 대신에 소개만 해줘요. 왜냐면 안 하고 넘어가면은 이거 시험에 안 나오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고 얘기는 해주지만 거기에 더 깊이 있게 다루는 파트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반복해서 네 과목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더 중요하고 더 비중 있게 나오는 출제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에 맞춰서 출제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궤도함수라든지 뭐 배유함물, 척화함물 같은 경우는 특히 궤도함수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기학에서도 소개를 하고 분명히 구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쪽에서 조금 더 힘줘서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찾아보세요 하면은 뭘까요? 입체 모형에 관련된 내용, 베스퍼 이론이라든지 VSEPR 있죠. 그다음에 MOT라든지 뭐 VBT라든지 뭐 이런 이론들은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일반학에서도 이거는 알라고 무기학적으로 잘 가라고 일반학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앞쪽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연결되어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얘는 무기화학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공부할 수 없는 부분. 군론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군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이제 군론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군론이.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또 입체적인 구조고 돌려야 되고 뭐 회전하라 그러고 반사하라 그러는데 그 반사와 회전축 찾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걸 직접 돌려보고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돌리기도 또 쉽지도 않아요. 그걸 갖고 막 아는 척 서로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강의 그 계획서 같은 거에 보면은 군론이 빠져 있는 학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거를 하지 않고 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무기에서는 군론이 빠지면은 다른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 뒤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저도 대학에서 지금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 대학은 대학 자율권이고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각 과목마다. 똑같이 일반학 가르쳐도 학과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같은 책의 내용이지만 다 다르게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배운 학생들도 있고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뭐 인터넷 강의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큼은 무기학에서 꼭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군론이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각 그 이론들, 베스퍼 플러스 뚜뚜뚜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는 무기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컬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과목에서 비중을 두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컬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는 말을 하고 있지만 좀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올해 이제 이게 이런 유형이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다음번에는 출제될 거야. 나는 그 말이 너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출제본부에 들어가 왔기 때문에 물론 임용 출제본부는 아니지만 그런 수능 시당이나 이런 데에 출제본부에 가보면 그거는 들어가서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기학 부분에서 야 나는 보니까 그 축구공 모양에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 나 그게 내 전공이니까 요번에 이거 확 내면은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겠지? 그럼 이거 더 열심히 공부하겠지? 그럼 내 과목이 더 관심을 좀 받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출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출 유형을 보고 거기에 난이도라든지 어떤 그 문제의 어떤 분위기를 맞추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거니까 그 다음 순서는 이거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그렇게 쉽게 언급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뭐 뒷다리 이렇게 뭐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을 수는 있어요. 가끔씩. 뭐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요행을 발해가지고 좀 게으름 피우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화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석화학 부분도 수학하고 계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또 물리하고는 또 좀 냄새가 많이 틀리죠. 그래서 분석화학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분석화학에서 주로 좋아하는 부분들, 많이 힘을 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화학 부분들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화학이 좀 튼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서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평형, 침전, 여기 창문 앞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부분들, 거의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간혹 이제 뭐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정도 이제 보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지금 분석학 부분에서 절반 이상은 여기 산화환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산, 염기, 적정, 그 다음에 뭐 평형, 그 다음에 산화환원 요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중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만약에 내가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출제 비중이 높고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부분들, 일부러 삐딱선을 타가지고 이거 안 나왔고 전에 안 나왔으니까 하나 내는 거, 이거는 출제자가 굉장한 그 리스크를 가지고 출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뭐랄까요,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보는 거예요. 기출 유형. 어쨌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뭐 2016, 2017이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바꿨어요. 그래서 베스트 화학 임용 시험 대비 전략.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향이 설립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무슨 시험을 보든지 간에 항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뭐 중학생을 가르치거나 뭐 어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과거에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가 바뀌었다가 지금 또다시 주관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기출 문제가 소용이 없느냐? 100% 다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기출을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꿔서 문항을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유형을 옆에다 놓고 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강의 준비를 할 때 기출 문제를 항상 옆에 끼고, 그리고 이 기출이 여기서 나왔겠구나, 이러이러한 유형이겠구나,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난이도가 나오겠구나, 계속 주입을 하면서 강의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집은 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기출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풀지는 않아도 돼요. 느낌만 보면 돼요. 그리고 푸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기출 문제를 다 프린트하든지 사든지 뭐 해서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다 놓고 계속 보기만 하세요. 그냥 신문 읽듯이. 그러면 돼요.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 체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긴 체크라고만 얘기를 했죠. 문제 풀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론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제일 쉬운 방법은요, 교과서 열심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쉬워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맨날 이론만 얘기하는 선생님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나의 간지러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분은 뭐냐면 문항을 많이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정말 좋은, 내가 필요로 하는 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은 기출 목표를 정했지만 이론은 가야 돼요. 이론 모르고 문제 맨날 풀어봐야 제자리 걸음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론은 옆에다가 또 하나 놓고, 요즘 뭐 애들 그 문제집 같은 거 보면 그러더라고요. 탁 이론 두고 그 밑에 쭉 문제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습이 반복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특히 대학 공부, 대학의 이 과학 같은 경우는 기출 연습 문제나 그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예제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베껴도 상관없더라고요. 베껴도 괜찮아요. 풀지 않고 처음에는. 그래서 베끼다시피 그냥 한번 쭉 내가 쓴다. 소설책 재밌는 거 베끼듯이 그런 느낌이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심화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새 추세가 꼭 요렇게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기본 플러스 심화, 그 다음에 기출 문제풀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저 기본 심화라고는 나눠뒀고요. 기본이 저 입장에서는 3, 4월 강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 6, 7, 8 강의가 이제 심화예요. 근데 심화할 때 이 뭐 기본을 반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을 앞에다 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다 놓으면서 그렇지만 사이사이에 그 내용 풀이가 들어가요. 그걸 오늘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잠시 후에 유기화학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갈 경우에 그때 이제 기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는 한 번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기출 문제 풀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봐야 되고 이거 하다가 내가 시험 뭐 한 번에 되면 좋지만 내년에도 봐야 되고 후년에도 봐야 되네. 그럼 잠깐 쉬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부는 근육이에요. 공부는 무슨 머리 특별한 뭐 IQ가 아니고요. 근육, 머리 공부하는 근육이거든요. 근육 연습 막 운동 근육 만들어놨는데 좀 하면 배 풀어지죠. 막 이런 운동 풀어지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1, 2월 쉬고 3, 4월 쉬었다. 그러다 다시 준비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근육이 풀어져서 내가 전에 이거 잘 풀었는데 왜 안 풀리지 하는 느낌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못하는 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근육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전 대비 모의고사 해가지고 아마 뭐 관련된 문제들 뭐 막 웹사이트 돌아다니고 뭐 해외 사이트 막 이런 데서 막 조합해가지고 한글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많이 풀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대비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출제본부에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되면 저는 꼭 그걸 권장을 해요. 이제 참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 풀지 말고 정말 창작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봐라.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 관점에서 문제를 베껴 쓰는 거하고 내가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로 문제를 창작하는 거하고 이게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출제본부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분들이 하시는 것 뭐냐? 기출문제를 풀어봐요. 본인들이. 내가 뭐 틀릴까봐 막 그래서 푸는 게 아니고요. 내 근육을 기출 유형에 맞춰요. 보통. 그래서 기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본부에서조차도 기출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기출 무시하고 성적 잘 받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요 목표를 여기다 두고 여기에 맞춰서 문항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심지어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베스트가 왜 베스트인지 모르세요? 안 궁금하죠? 근데 나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95년 처음 교사 발령 받았을 때 선생님 별명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 이름 얘기했나요? 권연진. 그래서 별명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 별명을 얘기해줬어요. 애들이 나보고 건전지래. 건전지 있잖아요. 배터리. 왜 건전지예요? 그래서 권연진 하면 건전지가 된대. 그래서 건전지래.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별명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베스트라고. 근데 이 베스트가 점점점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스트의 베스트가 아니고 애들이 배터리 에너지 사이언스 티처 이래가지고 저걸 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개인 카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항상 제 아이디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베스트라고 써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베스트가 되려고 나름 이제 목적을 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 별명을 지어준 아이들 지금은 벌써 애기 엄마도 됐고 애기 아빠도 됐고 뭐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초창기 때의 그 인연은 굉장히 끈끈하더라고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만들어줬던 별명이에요. 그래서 베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강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대략적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간 강의 계획서를 이제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의 목적은 그거예요. 약간 좀 공격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문항풀이가 이론과 겸비돼야 된다는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간 절약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그거예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론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은 제가 나름대로 한 게 아까 이제 이 얘기인데요. 요게 이제 3, 4월에는 네 과목을 다 해요. 그래서 2주씩 잘라가지고 강의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5, 6, 7, 8, 5, 6, 7, 8이네요. 이때가 이제 각 한 달씩 과목별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9월, 10월 달은 이제 기출 유형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실전에 가까운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쯤에 다들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시기적으로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강의를 하든 듣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든 기출문항을 가지고 옆에다 끼고 이러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시기쯤에는. 그러면서 병행되는 게 뭐냐면 이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에 그렇게 막 점수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출제본부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사실 뭐 10점 더 맞고 덜 맞고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의고사는 그거예요. 이 운동했던 그 공부했던 근육이 풀리지 않을 만큼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모의고사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 자체가 사실상 무슨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 풀어도 되고 모의고사 만약에 안 풀고 내가 이제 혼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런 경우에는 연습 문제 계속 푸세요. 그래도 좋아요. 훌륭해요. 그 정도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 4월에는 일단 유기화학 파트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잘 잘라서 좀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중복해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나눠서 하잖아요. 강의 같은 거를. 저는 이제 화학교육학 하나만 지금 빼준 것도 너무 고마워서 준비를 5개를 해야 되나 걱정했다가 한 과목이 빠지는 바람에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네 과목을 혼자서 이걸 몇 개월 동안 그리고 다른 강의를 해가면서 하려면은 시간적으로 좀 굉장히 우리가 저 자신의 촉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초를 하고 뭐 다음 달에는 한 달 동안 다시 반복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강의는 여태 기초지만 이때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유기화학 부분에 이제 앞부분을 공부한다. 근데 이제 구조와 결합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소개만 하고 갈 거예요. 유기화학 파트에서 굉장히 이게 무슨 뭐 화학 결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에 대한 부분들을 임용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다른 챕터에서 여기는 이제 빠져 있는데 뒤에 부분에 여기 이제 뭐 원자 구조 얘기하는 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더 힘을 줘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과목을 하다 보니까 좋은 거는 어디에서 어떤 내용들이 힘줘야 되고 중복되는 거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문항에 대해서는 좀 걸러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선별 작업들이 잘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가 더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째, 둘째 주에는 그 입체화학이나 유기 반응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할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입체화학이에요. 저는 이 입체화학 파트가 되면은 그냥 구조 모형을 가지고 와서 그냥 아예 만들어 놓고 보라고 해요. 돌려보라고. 여러분들은 그 구조 모형 같은 것들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비용이 꽤 나가더라고. 2,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팩 하나당. 그러면 그 찰흙 같은 거. 근데 찰흙은 무겁기 때문에 사실 구조 만들고 나면 얘가 구조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왜 가벼운 그 뭐라 그러더라? 천사 찰흙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얀색. 그거 가지고 구조 만들어 놓고 눈에다 한 번만 보면 입체학 점수는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미취학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구조가 입체적으로 안 그려져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분석학 부분도 이제 한 달로 이게 그렇잖아요. 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게 한 호흡으로 쭉 가야 되는 게 있고 좀 잘라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앞에다 잘라놓은 것이지 쉽다. 간단하다, 기본이다 해서 앞에 놓은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호흡적으로 1, 2주에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을 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보시면 유기, 분석, 물리, 이제 무기화학 이렇게 되고요. 지금 한 가지 요 무기가 여기 대칭과 굴론을 뒤에서 이렇게 길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요걸 앞에서 조금 힘줘서 갈 것이냐. 왜냐면 분위기가 비슷하니까. 그게 제가 아직 조금 갈등 중이긴 한데 그건 이제 뭐 조율하는 대로 강의 자료를 올리면 되고 5월 달에 그래서 앞부분 했던 거 외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각 차시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 뭐 8월달 해서 물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모두 다 다뤄야 되겠죠. 빼먹고 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기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강조를 할 거고, 화학 평형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서도 나오고 물리에서도 나오고 뭐 하지만 또 컬러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좀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하잖아요. 앞부분들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뭐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수업이 진행되는 거는 일단 뭐 간단하게 목차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론 확인 다음에 이론 적용, 문항 풀이가 가요. 그래서 PPT 중심의 수업 교재가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 교재가 나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빈칸이 조금 적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노트는 단권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4과목이잖아요. 5과목, 여러분 공부하는 과목들은 좀 단권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교재를 제공을 할 경우에 그걸 노트로 삼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노트를 따로 만들든지 해서 그거는 개인 노트를 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좀 유리해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PPT 나가고, 그 다음에 기본 노트가 그렇게 제공이 되면 빈칸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수업하면서 같이 문제 풀고 그 자리에서 빈칸 채우고 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심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 내용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고민은 요 화면을 판서를 바로 하면서 여기 위에서 쓸 수 있게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제가 했었는데 좀 협의를 한 다음에 그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본 내용은 PPT 중심으로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쓰고 여러분들이 노트화해라. 그죠? 생각하면서 같이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출 유형에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마지막은 기출 문제를 점검을 할 거예요. 원래 제 강좌 제목을 붙이면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에요. 모든 강의를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기출을 바로 풀지는 않아요. 조금 이따 유기학 보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를 제시만 하고요. 바로 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론으로 가요. 필요한 이론들. 그 이론 한번 쭉 듣고 나면 기출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무슨 난공불락 같았던 그런 기출 유형들이 이론 듣고 나니까 이거 할만하네 이런 느낌만 하면 저는 성공이라 생각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몫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시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론 가지고 기본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목표는 여기다가 갖다 놓고 봐야 돼요. 하지만 출제자의 눈높이는 이것보다 한 단계 높아요. 왜냐하면 출제자는 창작하는 사람이잖아요. 문항을. 그러니까 문항을 창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머리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 웃음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내기 위해서 출제자들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피할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교재를 보게 되고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고는 있으나 사실상 이 출제자의 마음이나 눈높이를 가려면 여기를 조금 능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려면 저는 그래요. 일반학을 풀 때는 일반학보다 조금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야 일반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물리, 유기 뭐 이런 문제들을 다 풀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연습 문제 풀면 앞에 있는 이론들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론을 이해하고 나선 연습 문제가 바로 풀리지는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본인이 무슨 얘기인가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이게 제 개인 카페인데요. 여기서 제공하는 혹시 카페가 있다면 제가 뭐 자료를 그쪽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카페에는 이거 너무 옛날 거라서 톡톡 스카이프 화학이라고 치면 안 나올 거고요. 제가 이제 가끔씩 비공개로 전환을 해요. 학생들만 보라고. 자료들이 그 안에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CI 36이라고 치면은 다음 카페에서, 그럼 그 안에, 그 동영상들이 자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각 강좌 그동안 했던 내용들, 각 대학 강의에서 했던 그런 강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조금 알고 싶다 하면 그 기본 강의들을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대학생들이 교차 지원해서 들어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예 언어가 안 돼요. 서로 언어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습 동영상이라고 하고 아예 동영상을 줘요. 전 학기에 했던 동영상 한번 보라고. 그래서 예습 동영상 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강의 촬영을 다 해요.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복습 동영상
우리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본인이 제가 교차 지원해서 저 공부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저 장학금 받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영상하고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이 좀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유튜브에만 확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그냥 생각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올리기 쉬운 데다가 올렸어요. 빨리 올라가는데 네트워크가 잘 되고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정리는 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료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의 좋은 장점은 뭐냐면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 있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5분, 10분 안 되는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 그러니까 뭐 50분, 1시간 넘는 강의들도 있지만 그냥 딱 키워드 검색하다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강의들이 있으니까 간단한 강의들은 그때그때 듣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제 강의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듣다 보면 그 유튜브 창에 비슷한 내용들에 쫙 뜨잖아요, 또 제목들이. 그러면 다른 좋은 강의들을 같이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확장을 시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동영상 강의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애들 교재 같은 거, 뭐죠? 숙제 같은 거 이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급한 연락할 경우 있으면 이렇게 보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별로 보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급한 경우 연락하거나 또는 알아야 될 경우에는 제가 이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가능한 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기화학 강의로 바로 들어갈게요. 쉬는 시간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뭐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오셔서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